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뜨거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 향후 전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테슬라와 JP모간 반등에 힘입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나란히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이렇게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증시, 이에 월가에서도 너도 나도 지금 S&P 500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대표 비관론자들도 강세론으로 돌아서는 상황. 그런데 남인호 소장님, 국내 증시는 왜 이럽니까? 네, 참 요즘 우리 국내 주식 투자가분들 모두 이 생각 가질 겁니다. 야, 진짜 우리 왜 이러냐. 참 미국이 부럽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주식 투자할 때 비관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뭡니까? 웃을 때, 낙관할 때 시장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야, 정말 참 강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갈 요인이 뭐가 있나? 1번, 경기가 아주 좋다. 2번, 금리 인하라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다. 자, 그런데 저는 미국의 경기 좋다, 기업 실적 좋다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동행 내지는 3개월 정도 선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금리 인하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냐. 여러분, 금리 인하가 호재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호재라는 말은 마치 뭐나 똑같냐면은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은 보약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70, 80, 90 되신 분들은 보약 드세요? 그럼 누가 더 건강한 겁니까? 절대로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S&P 500 가장 대표 지수죠.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를 상향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올라간다 하니까 S&P가 올라가는 건지 당연히 전자입니다. 저는 2분기, 즉 다음 달이죠. 6월 달까지 아마 미국 시장은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앵커가 질문 주신 대로 우리 한국 증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미국 편향적인, 미국은 좋고 우리 한국은 안 좋아, 이렇게 이분적인 그런 분석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은 머지않아서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올 것이다. 저는 만일에 미국의 다른 투자 분석하고 JP모간 지금 유일하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죠. JP모간 둘 중에 하나 누구를 택하겠냐? 저는 일주일 용돈인 3만 원을 JP모간 쪽에 걸겠습니다. 즉 미국 증시는 이제 어느 한계점에 왔다. 한 달 내로 전 조정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에 있을 때 콜라로비치, JP모간이라든지 마이클 윌슨 다 이렇게 우리가 놀리고 그랬는데 항상 틀려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 요거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나 소장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선도한 라면주 열풍을 시작으로 음식료 업종 내 순환 매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떡볶이, 김밥, 어묵, 말하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자, 세계적인 수요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 관련한 식료품주 지금 관심을 다시 가져봐도 괜찮을지 김현재 이사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억 859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는데요.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뭐 글로벌 한류 문화 열풍으로 한국 음식인 떡볶이, 김밥, 어묵도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뭐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외 품목으로는 뭐 만두나 한 김, 조미김 정도만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중이고, 이 역시도 매출이나 이익 비중은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접근은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목보다는 현재 성장세가 확인된 제품을 취급하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음식료 업종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업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제까지 음식료 업종 지수가 올해 9.4% 정도 상승했는데, 이는 2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업종 내 시총 1위인 CJ제일제당, 그리고 3위인
오리온이 올해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종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현상은 수출 관련해 성장세가 확실한 수출 종목 위주로 주가 강세가 크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업종 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다수 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을 볼 때 상당히 좋은 성장이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영업이익이 236% 증가한 삼양식품을 제외한 시가총액 10인의 종목들의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3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된 원인은 역시 수요도 좋고 또 원가 부담도 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요 같은 경우는 고물가 지속으로 외식보다는 내식하는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최근에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그 상대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게 상승했던 옥수수, 밀, 대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원가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 실적 상승세는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의식료 업종 업황 호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다양한 수혜가 예상되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참지업가 하락에 따라서 하반기 원가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원 F&B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익이 좀 분기별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보다는 농심을 조금 더 라면주 안에서 선호하시네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급등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지금 한 16배 PR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업종 1위라는 프리미엄도 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5배밖에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심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관심 가져봐도 될 종목 CJ 제일제당, 동원 F&B, 농심 꼽아주셨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원가 상승 해외 또 K푸드 열풍을 업고 국내 증시 대장주로 등극한 음식료주들 계속해서 고공행진 한번 응원해 볼게요. 자, 바이오업계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HLB가 FDA로부터 신약 승인이 불발되면서 바이오업계에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초록 공개에 쏠리고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이권희 대표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HLB가 한가 2번 이후에 다행히 어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HLB의 이 승인 불발, 신약 승인 불발이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한 20년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똑똑해지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금 다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많이 흔들리다가 오히려 이제 제자리를 다 찾아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오스코텍은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23일부터 공개되는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정도 새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3일부터 공개될 아스코 초록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스코가 2024년 아스코는 31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초록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걸 발표할지 이제 목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23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초록을 공개하면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성과를 좀 엿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스코 참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인데 왜 자꾸 얘네들은 짝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스코텍이 레이저 티닙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티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둘이 이제 공동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이걸 국내에서는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로 이미 이제 국산 신약 31호로 이제 이미 사용 중이고요. 이거를 이제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FDA 승인도 결국에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겁니다. 어디다 했냐면 얀센에다 했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다 했고요. 이 얀센이 임상 3상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암 치료제로 간암 치료제보다 더 큰 시장이 폐암 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이제 앉아서 돈을 계속 벌게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이게 아마 8월 달에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8월에 이미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 단계인 임상 3상 결과를 보는 거죠. 이제 경쟁력과 비교해서. 이번 아스코를 통해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티그리소라는 그 경쟁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월등히 뛰어난 성능이 나왔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하면 1차 치료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아마 조금 더 위로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기술 수출을 한 걸로. 예, 그럼 중간 결과 아스코를 통해서 조금 더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바이오는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얀센이 3상을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는 게 바이오긴 하지만 지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그다음에 오스코테 이런 데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기업 소식인데요. 큐라클이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 이름이 프랑스 회사라서 조금 특이합니다. 이 떼아로부터 망막 질환 치료제인 CU06 기술 이전에 대한 권리 반환 의사 통보받았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떼아가 이제 니네 거 안 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악재죠. 이 소식 때문에 시간에 걸려서 하한가 기록을 했는데, 자, 이화진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떼아 회사는 이제 프랑스의 안과 이제 질환 회사고요. 예전에 2021년 이제 10월쯤에 이제 큐라클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CU06 같은 경우는 계속 이번에 임상 2회상도 사실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시력에 대한 개선 효과도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제 떼아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 판권은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기대감이 있었던 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건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작년 연말에 이제 이 회사를 제가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5월 16일쯤에 이제 그 떼아사의 이제 통보를 받았고, 어제 이제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임상 실패에 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악재 요소는 일단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계약을 했던 계약금이나 아니면 R&D 비용 같은 경우는 반환 의무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좀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LB에 이어서 큐라클까지 조금 악재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좀 바이오 투심에는 저 개인적으로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큐라클은 뭐 일단은 임상 데이터는 좀 잘 나왔던 측면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글로벌에도 이번 임상 2회상 관련된 이슈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마 회사 측에서도 오늘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임상 2B상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해서 아마 코멘트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라클 얘기 나왔고, 부강약품도 인상 실패했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HLB도 FDA 승인 불발됐고, 지금 우리 제약 바이오 업계 지금 괜찮은 겁니까?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HLB 관련해서 CRL 관련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90% 이상은 이후에 승인 받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키투라도 마찬가지고 암전도 마찬가지고 CRL 받고 3개월 이내에 승인 받은 케이스가 없지 않아 좀 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항서제약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이슈 연이어서 두 개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승 리포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LS 일렉트릭, 코롱 EMP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대신증권은 삼성전기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리온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KB증권은 HTC 현대산업개발을 목표가를 2만 8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 리포트부터 체크해 볼까요? IBK 투자증권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봤고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OLED 물량 회복에 따른 수혜와 함께 올해 신규 고객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이런 점을 반영해 목표가를 기존의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LS 일렉트릭입니다. NH투자증권은 어제 LS 일렉트릭이 발표한 803억 원 규모의 부산산업장 생산시설 증설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는 본격적인 북미 진출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초고화 변압기 투자로 예상되는 영업 가치를 반영해 목표가를 지난 4월 30일 제시한 2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력기기 내 탑픽 지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LS 일렉트릭의 목표가 올해 들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3월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사명을 바꾼 코오롱 EMP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사명 변경을 통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에서 미래 첨단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코오롱 EMP가 향후 고부가 제품 등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성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실적 추정치 상향을 반영해 목표가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마지막은 목표가가 유지된 삼성전기입니다. 대신증권은 2분기에도 삼성전기 호실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반기에 AI 서버에 향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공급 시작과 함께 유리 기판 사업도 확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즉 MLCC의 경우 전장화 로봇, AI 환경 확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20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리포트는 두 개네요. LS 일렉트릭 NH투자증권에서 업계 최초 탑픽 종목으로 고르면서 2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목표가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비올도 지금 보시면은 목표가가 만 원에서 15,2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두 주가 추이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한꺼번에 50%나 올렸네요. 네, 50% 넘게요. 한번 비올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산업계 소식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올해 들어 그룹 내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경영에 나서고 있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또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유럽을 넘어 북미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짚어주시면서 잠잠한 방산주 흐름, 주가 흐름, 향후 투자 전략까지 정비해 주시죠.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노익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즘 정말 한화의 김승현 그룹 회장을 보면 정말 노익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더 활발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는 202개 국가입니다. 200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딱 두 나라만 손잡고 나머지 200개가 전쟁을 한다. 즉 대한민국과 미국의 합군 그리고 나머지 200개 전쟁한다. 1년 뒤에 누가 이길까요?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답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 혼자서도 다 이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합쳤죠.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전 세계요 군사 비용, 군비의 40%를 미국 한 나라가 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산 기업, 100대 기업 중에서 절반이 미국입니다. 잘 아시는 록히드 마틴 그 대표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탄피 하나 만들지 못하고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가 바로 무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이죠. 미국의 육군 소형 다목적 무인 차량, 뭐 지뢰 탐지라든가 뭐 어떤 첩보병 탐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동 차량을 2차 산업을 육군에서 발주했는데 미국 육군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한화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여기서 한화의 이 무인 자동차가 전차가 들어간다면은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의 방산에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빅4라 그러죠.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물론 요즘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방산업종도 주춤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계좌의 10%는 꼭 방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산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 업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대표 카지노주로 꼽히는 파라다이스하고 GKL 주가가 최근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반면에 GKL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보통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곤 하는데
우리 김영재 이사님은 카지노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카지노 전망은 뭐 좀 밝지 않나라고 보습니다. 하반기 이제 중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 오히려 업황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 같은 경우가 파라다이스가 어제까지 이제 9.5% 상승했고 GKL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 이렇게 좀 상반된 주가 흐름의 배경은 실적에서의 차이가 있었는데, 1분기 파라다이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84억 원이었고, GKL은 49% 감소한 1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차이의 원인은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인 선호도가 좀 높아서 일본인 VIP와 관련 영업을 좀 잘했고, 또 1분기에 고객이 교환한 칩 중에서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그런 비율인 홀드율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좀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복합 리조트에서 연결로 잡히는 실적도 한 224억 원 이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월등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GKL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의 비중이 좀 높은데, 아직까지 중국 VIP 고객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고, 또 1월에 홀드율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 증권가에서는 적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3월에 좀 선방을 하면서 컨센 대비로는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GKL 같은 경우가 VIP 유치의 열세적인 측면이 또 있는데요. VIP 같은 경우가 보통 연령층이 40대에서 60대인데 가족과 함께 카지노를 찾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복합 리조트를 보유한 파라다이스를 좀 더 선호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변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영동도에 카지노를 개장한 인스파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GKL은 중국인 방문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것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GKL도 실적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신청 상태가 있기 때문에 7월 초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된다면 코스피 200 편입할 것으로 보여서 수급의 주가 상승까지도 하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전 상장 모멘텀까지 살아 있습니다. 7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보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 방어주로 부각받으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비재 섹터 이야기로 마무리해보죠. 최근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우리 증시, 그 틈을 호실적을 낸 소비재주들이 채워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ETF 상승률도 굉장히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 부진의 터널을 지나 반등하고 있는 소비재주,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감지되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밸류를 계산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밸류가 낮은 종목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최근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화장품은 좀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는 좀 생략을 하더라도 소비재 중에 가장 큰 탑픽은 음식료랑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스타는. 근데 이제 다 스타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는 실리콘투,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이었죠. 맞아요. 본의 아니게 두 회사도 모두 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거의 2배 가까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서프라이즈를 낸 건지 그건 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증권회사 경력부터 올해 한 주식을 한 20년 봤는데 이렇게 틀린 적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서프라이즈는 처음 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향식품이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지금 뭐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농심과 삼양식품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이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음식료에서는 농심이라든지 김치 수출이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치 수출의 절반 이상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대상입니다. 오. 종갓집 김치. 네. 예, 그래서 와우. 예, 이게 우리나라 지금 김치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어서 대상도 이번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묻혔습니다. 사실은 가이던스 대비해서 거의 한 90% 이상 잘 나왔는데 대상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좋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농심은 아마 저력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화장품도 보면 실리콘투가 굉장히 이제 실적을 잘 내면서 진출하는 국가마다 지금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 나머지 화장품도 너무 좋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고 있고
또 더 급등을 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잉그로드랩과 선진뷰티사이언스라는 두 종목인데 약간 좀 선진뷰티는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선크림 시장에 진출한 유일한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선크림을 OTC로 팝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아야지 팔 수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그냥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갖고 있는 두 회사를 좀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삼양식품 지금 너무 뛰었는데 뭐 지금 따라서면 안 되겠죠? 조정 나오면 그래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간 8시 2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김영재 이화진 과장인가요? 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넥스게임즈가 이제 시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던전 앤 파이트 이제 모바일이 중국 쪽에 IS 매출이 1위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게임주들이 워낙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좋다 보니까 아마 그 흐름이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게임즈는 작년에 이제 블루 아이카이브에 이어서 이제 던전 앤 파이트 그리고 하반기에는 퍼스트 디센턴트라고 해서 이제 콘솔 게임이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게임주들 관련된 스케줄을 꾸준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중 관세에 이어서 이제 멕시코나 칠레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중국산에 관련된 철강 제품의 관세를 2배 이상 인상을 하겠다 얘기를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런 외국인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보복 우려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2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도 철강 관련 좀 이슈들이 좀 시장에 변동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도 중국 태양광 협회 관련된 자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만큼 그 가격 단합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조치와 향후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어느 정도 개선 방안들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도 조금은 시장에는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알차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